4.7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과 함께 각 당 후보들 릴레이 인터뷰하고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어제 엊그제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네. 아마 후보님은 그 TV 토론회에서 지금 뒤지고 있는 상황을 조금 역전시키는 발판을 마련해보자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 이틀 해보고 나서 어떻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 TV 토론회에 관심을 가져주셨죠. 예.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었는데요. 그렇죠. 예. TV 토론을 보고 그 오세훈 후보의 진면목 과연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에 대해서 예. 시민분들이 저는 판단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기존에 그 박영선 후보의 이미지랄까요? 뭐 청문회장이라든가 네. 뭐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그 공격적이고 이런 모습 보였었는데 이번 TV 토론 보니까 좀 부드러워지신 것 같아요? 네, 원래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뭐 네. 전략상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뭐 네. 여론조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그 좀처럼 좀 좁혀지지 않아서 아마 캠프에서도 좀 고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투표율이 낮은 재보궐선거이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 예.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전문가 사이에서 있습니다. 네. 지지층 결집이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층들은 보는 시각이 좀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 이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이런 낡은 행정과 실패한 시장의 그런 어떤 귀환이 과연 맞는 것이냐에 예. 대한 판단이 첫째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 10년 전에 실패한 시장의 그 고쳐지지 않은 철학과 예. 같이 예를 들면 오늘 용산 참사 같은 경우에 임차인들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다. 예. 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예. 또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가치를 가지고 과연 서울시장이 서울 1,000만 시민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느냐. 예. 또 강남과 비강남으로 계속 이분법적인 방법으로 차별주의자의 시장이 되는 것 아니냐. 예. 이런 데 대한 굉장히 우려가 저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지층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끌어오느냐 이것도 관건입니다만은 또 하나는 뭐 중도층 문제인데요. 예. 그 부동산 때문에 민심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이건 뭐 다들 인정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관련해서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 뭐 김태년 원내대표, 김종민 최고 다들 대국민 사과를 했던데 그 후보님도 뭐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장관도 하셨으니까 뭐 이 정부 또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나름 국민에 대한 부채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문재인 정부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의견도 저는 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더 성찰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 시민들의 말씀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또 그것에 대한 어떤 반성에 대한 진정성의 결과로서 2배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민심이 지금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예. 반대로 그 상대 후보인 오세훈 후보에 대한 거짓말 의혹이라든가 이런 네. 것은 언론에 의해서 크게 보도가 안 된다든가 혹은 민심이 네. 그쪽에서는 너무 움직이지 않는다거나 약간 뭐 어때요? 소소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어요? 언론의 불균형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거짓말하는 후보가 다시 시장이 돼서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또 오점을 남기는 BBK의 이명박과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서울시장에게 그 여러 가지 그 능력과 자질의 어떤 부분이 필요하느냐에 대한 그 판단이 뭐 서울시민 입장에서는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신뢰성, 정직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러 가지 인허가권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그런 어떤 그 행정부의 수장보다도 더 많은 서울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예. 저는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후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후보님께서 매일 2%씩 지지율 끌어올리겠다 이런 말씀을 며칠 전에 하셨는데 네. 그게 지금 지표로 나오는 여론조사에서는 그게 말씀처럼 안 된 것 같아서 좀 있으면 또 깜깜이 기간이거든요. 예, 그렇죠.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를 예. 수는 있고 좁혀진 것도 있고 뭐 좀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요. 예. 저는 매일 2%씩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것을 위해서 서울 선언을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발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7개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저는 굉장히 그 지역별 그다음에 세대별로 그 반응이 있고 또 그분들이 이런 공약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네. 예. 제가 민주당 모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민주당은 저도 박영선은 이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만큼 뭐 그동안 선거에서 뭐 패배한 적도 없고 당내 경선 제외하면은 지금 판세는 그러면 충분히 역전 가능하다 깜깜이 들어가도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서울 시민들께서 그 진정성을 평가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책 얘기 몇 가지 좀 여쭤보죠. 뭐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가 그 후보님의 공약 중에 하나는 수직 정원을 좀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모기 얘기까지 했었는데 예. 다시 한번 어떻게 수직 정원이 가능한지 실현 가능 공약인지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이 모기 얘기는 그 스촨성 얘기고요.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 그 스촨성이라는 곳은 1년에 그 해가 아이슬란드만큼 뜨지 않고 정말로 이렇게 완전히 그 습한 곳이죠. 예. 그래서 그곳하고 우리나라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주차장을 지하로 다 빼고 조경해서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모기 때문에 문제는 네. 없었으니까. 그 그렇습니다. 말씀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실현 가능성에서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수직정원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 코로나19 이후에 서울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결국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려면 우리가 생태 도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산소를 뿜어내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봤을 때 수평공원이 물론 좋지만 이것은 도시의 면적에 제한이 있으니까 예. 이왕 빌딩을 지으면서 그곳에 나무를 심게 하는 뭐 옥상 정원이라든지 수직 정원이라든지 이게 다 예. 같은 그 흐름인데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 도시가 가야 하는 흐름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파리는 이미 2050년까지 파리를 수직 정원 도시로 만들겠다는 그런 청사진을 제시한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도시의 그 경쟁력과 관련해서 생태 도시로 가는 방향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한 예로 든 것이고요. 2025년까지 녹지 비율을 40%로 끌어올려서 서울을 숲길 조성을 하고 또 둘레길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린웨이를 살려가는 이것이 이제 저의 공약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네. 또 하나요. 지금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 완화, 재건축 규제 철폐, 이건 뭐 여기에 모든 걸 쏟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시장 되자마자 바로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네. 박 후보님은 그것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박원순 시장 시절보다는 재건축 완화하겠다 이런 공약 그렇습니다.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 혹시 투기 수요가 또 급증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단 말이에요. 오세훈식 재건축 재개발은 서울을 아마 투기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과거의 뉴타운의 실패 사례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일 거고요. 예. 제가 하겠다는 것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함께 참여를 해서 예. 이것을 좀 질서 있게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것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아파트만 짓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그 공동 커뮤니티 안에 도서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이러한 아파트 단지가 된다면 굉장히 이것은 지속 가능한 가치를 유지할 수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민간 개발에만 맡기게 되면 아파트 분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절충점을 찾는 공공 민간 참여형 재건축 재개발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 하나 반값 아파트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마 토지 임대부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토지는 정부가 소유하고 네. 그 주택 건물 아파트만 이제 개인이 가져가는 건데 네네. 그게 지금도 사실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실현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지금 후보님 공약 보면 너무 많이 이렇게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뭐 1년 혹은 5년 안에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 좀 있더라고요. 5년 안에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법을 좀 고쳐야 되는데요. 예. 지금은 이게 40년 아마 임대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이 40년 임대로 되면서 이제 거기에 오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그 지분권을 강하게 이제 주장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토지 임대부 방식의 성공적인 사례가 싱가포르이고요. 또 미국에서도 이런 방식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데 99년 내지는 100년 정도의 임대 기간으로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이것이 사실은 토지 임대부 방식이나 아니면 민간 100% 소유 방식이나 부동산의 어떤 흐름과 관련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저는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부터 이것을 시작을 하게 되면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사시는 분은 그대로 사시고 용적률을 높여서 그 나머지 약 7만 6천 호 정도를 반값 아파트로 공급을 하면 이렇게 모델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면 서울 시내의 부동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세 가지를 제가 부동산 여쭤봤는데 부동산 이외에 그 혹시 알려주고 싶은 공약 있으면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 그리고 청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당선되자마자 저는 5천만 원 화끈 대출, 무이자 화끈 대출을 할 것이고요. 예. 특히 20대 청년들에게는 창업을 하겠다는 청년에게는 5천만 원 청년 출발 자산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예. 이것은 30세 이후에서 40세까지 10년 동안 원금만 갚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또 1인당 10만 원씩 디지털 화폐로 드리는 것, 이것도 저는 소상공인을 살려내고 또 코로나19 이후에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면서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결제 제도에 투자하는, 미래에 투자하는 그런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선거에도 좀 가서요. 그 네.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조직이 앞선다 이런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조직이 앞선다 하더라도 아무리 튼튼한 조직이라도 바람은 이기지 못한다. 지금 서울에 정권 심판 바람이 불었다. 또 이런 반대쪽 얘기가 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권 4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조직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둘 다 갖고 있는 거의 누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시민들의 마음에 얼마만큼 공감 있게 다가갈 것이냐. 그리고 서울 시민들이 과연 이 사람이 서울시장감으로서 신뢰할 만하냐, 예. 정직하냐, 거짓말 안 하냐, 예. 이러한 판단 기준들이 많이 작용될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손혜원 전 의원이 본인의 SNS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 자신의 선거처럼 지역구 국회의원들입니다. 자신 선거처럼 하면은 민주당이 진리가 없다 이런 얘기도 했던데 동료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네. 지역에서 많이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 토론회장에서 화제가 됐던 거 하나만 더 묻죠. 그 오세훈 후보가 강남 비강남 그런 발언을 해서 그렇습니다. 또 뭐 부잣집 자제 혹은 뭐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차별 그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있던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분이 하시는 발언을 보면은요, 거기에 차별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 무상급식 문제도 결국은 차별에서 나온 거고요. 부잣집 아이와 가난한 집 아이를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예. 또 강남과 비강남을 늘 기준이 항상 강남 아니면 비강남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이런 어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용산 참사 문제와 관련해서 이 용산 참사가 임차인들의 폭력적 저항이 본질이다. 이렇게 딱 규정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서울시장으로서의 조정 능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예. 서울시장은 늘 약자 편에 서야 되고요. 예. 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그런데 제가 실제로 구로 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 오세훈 시장에게 3번 면담 요청을 했었는데 예. 가리봉 문제로 예.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또 서울 시민 여러분께 꼭 좀 뽑아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서울시장은 코로나19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고 서울 시민들에게 일상을 돌려드리는 일,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정부와 서울시 의회와 정말 원활한 협조가 돼야 되는데요. 매번 코로나19의 K-방역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질타하고 백신 접종 문제와 관련해서 잘했니 못했니 타박만 하던 그런 당의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가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런 코로나19의 종식 이거 앞당길 수 있을까요? 저는 대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서울시장은 정말로 기호 1번 박영선 신뢰할 수 있고 또 믿음직스럽고 일 잘하는 시장에게 표를 꼭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운동 앞으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만나봤고요. 이번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죠. 김은혜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은혜 대변인입니다. 예, 선거가 일주일 남았고 내일부터는 깜깜이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 후보자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고 있어서 캠프 네. 분위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계십니까? 가 예. 있는 싸움이다 보니까요.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예.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보니까 평소에는 이게 두세 달씩 시간이 뭉텅이로 가는데 예. 이 1분 1초 멈춰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뭐 최근 여러 가지 큰 선거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네. 국민의힘 쪽이 좋았던 적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네네. 지지율이 나서 제가 보였고요. 아, 네네. 예. 총선에서 워낙 저희가 국민 여러분께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요. 예. 사실은 이 선거 결과라고 하는 거 여론조사 그 전에 결과를 안 보려고 합니다. 예. 방심을 하면 이게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요. 또 더더군다나 민주당이 보병전을 선포했기 때문에 예. 조직력이 열세인 저희로서는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선거가 얼마 안 남을수록 뭐 후보자들이나 캠프들 안에 또 말조심도 또 중요한 그럼요. 점이 있기 때문이니까 예. 겸손한 자세 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보궐선거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뭐 50% 이하로 결정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 네네. 그래서 지지층 결집이 중요하다. 민주당 입장은 여론조사상 보수 지지층이 과표집됐다. 혹은 네. 샤이 진보가 있다. 그러니까 진보층이 드러나지 않은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네. 저희는 이번 선거는 진보냐 보수냐로 가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이 현장에 나가보면은요, 전과는 조금 다른 게 특히 젊은 분들이 또 제 나이 또래 분들이 총선 때보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예. 즉석 신청으로 마이크도 잡고요. 이게 그분들이 왜 저희를 조금씩 봐주기 시작할까 생각하면 지금과 같은 상태로 이 나라를 자녀 세대 또 아들, 딸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고 생각하신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 선거의 본질을 저는 심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들이 연끌을 해도 집을 못 사죠. 이번 생에 집을 사는 건 포기했다고 국민 4명 중에 1명이 말합니다. 예. 또 그렇게 투기꾼 취급받고 집을 간신히 샀다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홀로 감내해야 하죠. 4년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국민을 가르고 법치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혹시 이번 선거에 바라시는 건 빼앗긴 걸 되찾자라고 하는 게 아닐까.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민분들이 빼앗겼습니다. 법치를 도둑맞았고 땅을 도둑맞았고 또 세금을 도둑맞았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선거 그리고 다시 뺏기지 않게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4월 7일엔 더 나은 세상을 자녀들에게 내려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또 그런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의 마음이 당기기를 바랍니다. 정권교체 또 시작이 될 변화의 첫날이 되길 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40 세대가 정통적으로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강세 지지층이었는데 이번 여론조사 네. 나온 상황 결과는 국민의힘에 많이 좀 쏠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 민심 위반일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국민들이 이 정부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정권 심판일 수도 있겠는데 네. 이 정부에 대해서 실망한 것하고 그 네.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이거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희는 저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이 정부에 대한 중간 심판의 결과로 이번 4월 7일의 결과를 받아들이길 바라고요. 예. 특히 변화와 개혁이 멈추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고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이번 선거가 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측정부터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예. 전직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시작된 선거 아닙니까? 예. 민주당의 규칙 사유가 있음에도 굳이 당원 당규까지 고쳐서 후보를 냈죠. 예. 공당이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국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린 겁니다. 예. 거짓말을 한 셈이 된 겁니다. 또 선거 운동을 제가 보면요. 피해 여성에 대한 고려가 있는지 피해 호소인 분들이 박원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기하신 분들이죠. 예. 그런 이름은 제가 처음 듣습니다만 예. 박원순 시장의 측근분들인 의원까지 연단에 올라가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게 혁신의 롤모델 가장 청렴하신 분으로 지금 박원순 시장 칭송할 때입니까? 저는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2차 가해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고통받는 피해 여성에게는 집단 가해를 한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자신에 과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을 끝까지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그제 이틀 연속으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여야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예. 내용만 보면요. 그러니까 상대당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준비도 많이 하시고 네. 또 군데군데 저는 네거티브도 느꼈는데요. 예. 오세훈 후보는 이게 정책 비전, 대안에 집중한다고 하고 시간이 충분치는 않다고 느꼈습니다. 캠프에 있는 입장에서는 속 시원하게 좀 칠 걸 치고 그랬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는데 후보가 그런 네거티브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예. 국민들이 달라질 서울의 미래를 들어야지 진흙탕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요. 하나 제가 또 어제 토론회를 보니까 박영선 후보가 일본 도쿄 아파트 매매 계약서 보여주셔서 그동안 저희가 요청했던 거를 공개해 주셔서 되게 반가웠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의 자세에 대해서도 제가 한 번 더 평가를 했는데요. 예. 의문은 하나 들더라고요. 그 도쿄 고급 아파트가 어제 매매 계약서를 보니까 6월에 잔금이 치러진다고 돼 있는데요. 예. 불과 지난주만 해도 박 후보는 3월에 잔금을 치른다고 하셨거든요. 예. 매매 계약서는 이미 2월에 체결했다고 하는데 왜 날짜가 물어볼 때마다 다른지 또 당초에 이 아카사카 고급 아파트를 보유한 경위를 놓고 보면 남편 즉 배우자가 핍박을 받아서 실거주용으로 구매하셨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등기부 등본 저희가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임대를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당연히 국민들은 거짓 의혹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재산 보유를 뭐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실 겁니다. 앵커님께서도 3,000원짜리 일본 캔맥주 사려 해도 또 10,000원짜리 유니 땡땡 고유 명사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티셔츠를 사려고 줄만 서도 친일 낙인이 국민들에게 찍혔습니다. 예. 그렇게 죽창가를 외쳤던 시대에 그 장관이었다는 분은 일본 도쿄에 그것도 아카사카 한복판에 전범 기업의 고급 아파트 임대를 주고 일본 정부에 세금을 냈다. 왜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단 한마디 하지 않을까요? 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해서는 친일파라 매도하고 할머니의 아픔을 개인의 주머니 채우는 데 활용한 의혹의 윤미향 의원 건을 기억하는 국민들로서는 그들의 이중잣대 또 내로남불에 대해서 허탈해하시고 분노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쿄 아파트를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는 것은 외국에 투기했다 이런 의혹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세금을 냈다 이런 말씀입니까? 세금도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예. 박영선 후보자의 경우에는 일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죠. 그렇지만 국민들에게 재산 형성 과정이나 또 재산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입장은 일관되고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을 달리하거나 또 그때그때 입장을 첨언하는 거로서는 듣는 국민들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일본 아파트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대표가 자신의 SNS에 MB에게 쫓겨나서 산 거다 이렇게 언급해서 아닙니다. 홍준표 예. 대표는 그 당시에 BBK 김경준 씨를 국내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인 분과 신모 씨라는 분이 함께 협력하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검찰에다가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불충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홍준표 전 대표의 말과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가 왜 실거주라고 했는데 3년여 정도만 살고 나머지 기간은 임대해준 부분이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 나중에야 박영선 후보의 말이 달라진 해명 그것은 왜 그랬는지 또 저희가 임대료 그리고 세금을 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자료를 예. 요청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아직 공개가 되질 않았습니다. 청문회 때 해명이 됐다고 하지만 청문회 때 명쾌하게 모든 그 시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신 것도 아니고요. 예. 왜냐하면 과거에 인사청문회 때 박영선 후보자가 당시에 상당한 저격수셨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제때제때 자료를 내지 않으면 후보자가 뭔가 숨기는 게 아니냐라고 가장 질타를 하셨던 분이기도 했습니다. 예. 말씀 도중에 거짓말 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민주당 캠프에서는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이 거짓 의혹이다, 거짓말이 있다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네. 이틀 연속 그 TV 토론에서 계속 이걸 얘기했는데 네. 두 번의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의혹은 해소됐다. 오세훈 후보가 잘 방어했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말은 저희가 참 여러 번 했는데요. 예. 이게 민주당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하기 때문에 예. 저희가 참 막막하더라고요. 예. 오늘도 이걸 근거를 갖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박영선 후보가 측량할 때 오세훈 후보가 나온 것 같다. 어떻게 아셨냐 하니까 표정 보고 알아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그 21세기 시대에 지금 갑자기 국외의 관심법을 발휘할 여력이 있으시면 저는 그 관심법을 부동산 집이 없는 청년들 또 일자리 없는 우리 세대의 힘든 국민 마음 읽는 데 할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내곡동은 질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거짓말을 하면 저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100가지 문서를 찾아서 드려야 합니다. 예. 이게 본질은요. 50년 전에 오세훈 후보 장인이 돌아가시면서 그 장인의 땅을 초등학생이었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겁니다. 예. 근데 노무현 정부가요. 이 땅을 국민임대주택으로 개발하는 걸로 이미 결정을 하고 추진한 사안입니다. 예.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임대주택으로 지구 지정하는 거나 그린벨트 해제 그거 다 국토부 즉 정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지자체장이 이렇게 하자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셀프 보상이라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보상을 받으려고 짬짬이로 뭔가 후보가 뒤에서 음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지구 지정은 지자체 부처와 이견 조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입김을 행사해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국토부 계신 분들이 다 알죠. 그리고 국민들도 알고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분들도 민주당 의원분들도 아시는 사실입니다. 또 배우자 즉 오세훈 후보의 배우자의 상속받은 땅은 2004년에 계획이 위반될 때부터 그 지구 안에 있었습니다. 특혜라면은요 비싸게 받고 나와야죠. 아니면 나 임대주택 지구에서 빼달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시세를 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낮은 보상액으로 강제 수용 허용해 준 겁니다. 아무리 민주당이 파려고 해도 팔면 팔수록 민주당이 수렁에 빠지실 겁니다. 예. 뭐 민주당 의원들이랑 인터뷰하면 또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거는 뭐 결국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겠죠. 다른 공약 좀 같이 비판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예. 이렇게 기승전 내곡동만 하십니까? 그거밖에 하실 게 없나요? 예. 자, 첫 번째 TV 토론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오세훈 후보가 본인이 만일 당선되면 일주일 안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또 전문가들 지적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굉장히 완화한다거나 규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자칫 투기 수요가 급증돼서 집값이 다시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던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투기 수요가 해서 집값이 뛰었죠. 이번 정부에서 벌써 25번이나 부동산 대책을 남발했지만 예. 결국 국민들을 막다른 길로 내몰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공공재개발이라는 공직자 그리고 여권에 있는 실세들만 알 수 있는 은밀한 개발 정보를 본인들이 사익을 위해서 활용한 게 바로 LH 투기 아니겠습니까? 예. 공공재개발은 선이고 민간 재개발은 악이라는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이 시장 재임 때 25만 호를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 상신동 보시면 알고요. 가리봉동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민들에게 살고 싶은 곳에 집을 번듯하게 지어주지 못하고 그 집 공급 못하게 하면서 그냥 골목을 페인트 칠했습니다. 주민들에게 돌아갈 건 페인트 친
골목이 아니라 자신들이 자녀들과 함께 발 뻗고 살 그런 집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공허한 공공재개발보다는 오세훈 시장 후보가 내놓은 그 민간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를 푸는 게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아파트값 저희 시민단체에서도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너 배 예. 뛰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럴 시간에 시장을 왜곡하지 말고 민간에 대해서 이것저것 개입해서 곤죽으로 만드는 일 하지 말고 정상으로 되돌리길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네요. 그 민간 개발해서 시장에 맡기면 재건축 재개발해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자연적으로 집값이 안정되는 게 아니냐. 이 말씀이죠? 아니요, 바로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집을 가지실 수 없는 그런 여력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장기 전세 시프트라는 것도 했습니다. 다른 정책은 다른 정책대로 하시는 거고, 요 재건축 그럼요. 재개발 그러니까 문제만 재개발, 대해서. 재건축 예. 관련해서는요. 일부러 정부가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허가를 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 국가가 무조건 부동산을 주도를 해야 주민들이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떠한 시장 왜곡을 가져왔는지는 지난 4년간 충분히 보시고 충분히 고통스러우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뉴타운 지구지정 그거 해제하기 쉽게 만들어서요. 서울 시민에게 돌아갈 집 못 짓게 하고요. 그리고 서울시의 부채도 벌써 6조 원 가까이 늘렸는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땅을 사느냐고 그래서 국민주택을 지어주느냐고 이미 확보한 그런 투자였다면 박원순 전 시장 같은 경우에 땅 사지 않고 어떻게 6조 원이나 빚을 누구와 같이 나눠 가지려고 하셨는지 저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내 편만 먹여 살리는 그런 모세혈관 같은 핏줄이 아니었길 예.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네. 오세훈 후보 찍어달라고 호소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그래요? 방송 전에. 예. 왜냐하면 앞에 거 제가 이제 정책 이슈만 파다 보니까요. 예. 근데 이 한마디는 들릴 수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오세훈 후보가 국민 여러분들의 먹고 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국민들이 고통받으셨던 그런 지금까지의 갈라치기 그리고 국민들이 빼앗겼다고 생각되는 권리 그거를 당선되자마자 첫날부터 능숙하게 국민에게 서울을 아름다운 서울로 세계 1위의 서울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산 콜센터나 서울 경기 버스 환승 통합이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 범 내려온다 그 배경 무대가 됐던 곳 있죠. 브랜드로서의 서울이나 그게 다 오세훈 시장 때 계획하거나 탄생한 겁니다. 예. 국제금융의 허브 도시도 역시 오전 시장 때 가장 높은 수위로 올려놨고요. 다시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서울을 세계 속으로 올려놓을 그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희의 과오도 있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은혜 의원이었습니다.